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무슨 사고 치고 베트남에 왔는지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베트남에 제가 2019년 3월에 왔는데 3월에 오자마자 뭘 했는지 그거를 오늘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지난 영상이 1부였고 오늘 영상은 2부인데 이제 다낭랄스님이 베트남에 오게 된 계기와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부는 이제 다낭 외대 입학 때부터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낭 외대를 왜 갔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79년생이니까 여기 2019년에 왔으니까 만 40이 넘어서 왔단 말이에요. 왜 만 40세 아저씨가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냐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본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체코에서 식당을 두세 개 크게 하시는가 봐요.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프라하에서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체코의 프라하의 장단점을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 저 되게 그런 데 관심 많거든요. 네. 저는 평생 베트남에 살겠다 이런 건 없어요. 또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어. 조건이 되고 기회만 되면 가고 싶어. 가서 또 새로운 세상도 보고 싶고 해서 그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 그분이 체코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어가 안 통한대. 사람들이 다 체코어만 써서 자기가 말을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게 단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서도 좀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베트남에서 살면은 일단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도 돼요. 한국 사람만 만나도 되긴 돼.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은 일단 조심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일단 그 나라 갔으면 그 나라 원어민만큼 말은 못하더라도 뭐 읽고 쓰고 듣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베트남에 오셔갖고 다낭에 오셔갖고 총알만 들고 오세요. 총을 안 들고 와. 그러니까 총이라는 거는 결정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해본다라든지 그 총을 의미하는 게 많지만 네. 일단은 총알만 들고 와. 들고 와서 딴 사람한테 총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의지를 해서 그 총을 사용해봤는데 그 총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 그 총하고 그 총알이랑 안 맞아. 그래서 뭔가 삐걱삐걱거려. 그나마 이거는 다행이야. 더 심한 경우는 자기가 총도 쏘기 싫은 거야. 그 다른 사람한테 총알 주면서 야, 내가 총알 100개 가져왔으니까 야, 쏴봐. 그 친구가 운이 좋아서 잘 쏴주면 성공도 하고 수익도 내고 좋은데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총알 100개 받아놓고 자기가 한 50개, 60개 먹고 또 30개 남은 거, 40개 남은 거 갖고 쐈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퇴직 결심을 2018년 11월에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뒤에 다낭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무섭더라고 다낭에 가는데. PD님은 여기 이렇게 결정했을 때 안 무서웠었어요? 뭐 저는 워낙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해본 터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발품을 많이 팔고 집을 알아보고 하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아, 해외 여행만 가봤지 해외에서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직장은 그만둬야 되잖아. PD님 직장은 고정된 건 아니잖아. 좀 프리랜서도 프리하잖아. 하고 뭐 계약직도 많이 그죠, 했죠. 그죠. 네.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저는 나라 월급 받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때려치면 끝이야. 때려쳤다가 여기 베트남 가서 실패하고 다시 한국 가서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면 안 돼. 안 받아주죠. 절대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결심을 해야 됐을 때야.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제가 2018년 유튜브 볼 때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한국인 사기꾼들이 베트남에 많다. 근데 베트남에만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어느 나라 유튜브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한국인들 조심해라. 해외 나가면 조심해야 된다. 어리버리 하니까 사기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방어 본능이 생기더라고. 의심병이 생기고. 일단은 해외 나가서 한국인들 절대 만나지 말자. 절대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말부터 배우자. 그래서 학비를 알아봤죠. 원래는 호치민에 가려고 했어요. 호치민에 인사대학교라고 있어요. 원래 거기가 루트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대학교. 거기로 가려고 호치민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 호치민에 복잡한 게 너무 싫더라고. 아, 여기는 못 살겠다. 하노이는 좀 알아보니까 공기가 너무 더러워.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리고 인구도 호치민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호치민 인구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 차 막히고 진짜 무질서하고 그런 걸 보고 하노이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다낭에 여행을 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안 막히고 네. 한강도 깨끗하고 미케비치 깨끗하고 산도 있고 도시가 푸릇푸릇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다낭 외대를 가자. 학비를 조사해보고 하니까 학비가 되게 싼 거예요. 베트남 물가 싸니까 일단은 다낭 외대로 들어가자 해서 결심하고 등록을 했지. 그럼 다낭외대 입학했을 때 어학원 먼저 들어갔었나요? 어학원만 가도 돼요. 어학원이 6개월에 3,000불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2,500불인가 3,000불인가 그래요. 6개월에. 비싸. 비자도 줘요. 단기로 6개월만 베트남어 배우겠다 하시면 이게 제일 좋지만은 대학교가 학비가 싸거든요. 대학비는 1년에 1,500불인가 그래요. 6개월로 계산하면은 네. 750불밖에 안 돼요. 엄청 싼 거예요. 4배가 더 싸. 그럼 당장 대학교 들어가고 싶죠. 1학년. 근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베트남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예비 과정을 거쳐야 돼. 거기서 초급을 엄청 가르치는 거지. 스펠링부터 해갖고 발음하고 기본의 기본은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 입학하고 나서 어떤 게 제일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두렵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아무래도 그 외국에 있는 대학교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잖아요. 네. 입학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가자.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네. 처음에는 책이 요만했죠. 네. 쉽잖아. 집에 가도 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1, 2주 지나면 책이 이만큼 늘어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단어가 생기면서부터 새로운 교재는 계속 나와. 그러면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해야 돼. 이게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에 배웠던 거 다 까먹어버리면 발전이 어렵다. 배웠던 거는 안 까먹으려고 계속 복습을 해야 돼. 그게 좀 귀찮았어. 그럼 다낭 외대 안에서도 전공,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 없어요. 다 아, 베트남어 그럼- 과야. 제가 농담을 많이 하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긴 했어. 아니, 어떻게 전부 다 베트남어과만 할 수 있냐. 되기는 되는데 얘네들이 네. 베트남 대학생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과정을 못 따라간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이해했어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제가 한국 가면 되잖아. 한국 날로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과에 가겠다. 그거는 진짜 베트남어가 네. 원어민처럼 돼야 돼. 저는 나이가 많았지만 저는 외국어 대학교 출신이지만 또 네네. 경제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20대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걔네들은 원어민하고 똑같이 해. 거기가 진짜 빡세. 그 친구는 원어민하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네.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 수업을 따라가려면. 완전 공부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 일반 대학생들처럼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진로, 학교를 다니시면서 네. 어느 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안 줘요. 학교는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본인이 졸업하고 나는 뭘 하겠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수진을 발각질 제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마사지 샵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장사의 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베트남 드림을 꿈꿀 때는 베트남 가서 장사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인생이 그렇더라고.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냥 일주일, 한 달, 뭐 어떻게 했던 과정과 뭐가 결과로 나와. 그러니까 장사를 할 생각 없었는데 사귄 베트남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많이 받아서 일로 간 거지. 근데 제가 만약에 베트남에 왔는데 주위에 막 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너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왔어요. 일단은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서 만든 인맥,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좋은 거를 고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와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제일 쉬운 거는 통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통역은 돈이 안 들잖아. 대신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미친 듯이요. 제가 1학년 때는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어요. 네. 칭찬도 많이 받고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1학년 때는 그랬다가 장사로 들어오면서 제가 통역을 접은 거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1학년 때는 수업이 어떻게 됐나요? 2019년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은 9월 학기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학교 가서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오전 오후 갈 때도 있어. 대부분 오전 오후 갔었어. 스케줄에 따라 안 갈 때도 있고. 그럼 어떤 거를 공부하냐. 1학년 때는 말하는 게 많았어요. 말하기, 듣기, 쓰기 다 기본 소양 과목들이네요. 초등학생, 유치원이라 생각합니다.
2학년 때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3학년 때부터 어학 외에 이제 교양 과목들도 많을 거잖아요. 저 삶에 필요 없는 교양 과목, 베트남 역사나 좀 쓸데없는 거 알아두면 좋지만 한두 시간 들으면 될 거를 네. 한 학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루하죠. 사상, 공산당 막레닌 이런 거, 사회주의, 나무위키 좀 찾으면 다 나오는잖아요. 시험을 잘 쳤던 이유가 한국어로 다 검색해도 잘 나오는데 그것만 준비해서 시험만 잘 치면 되니까. 근데 수업 시간이 지겨운 거죠. 왜 듣고 있지? 필수 과목이라서 학교에서도 그거 알지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된다. 시험만 잘 치면 된다. 많이 배워요. 베트남 법도 배우고 뭐 다양하게 배웁니다. 경제, 문화 많이 배워요. 3학년 때는 그렇고 이제 4학년 때는 어땠나요?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남은 이론, 논문처럼 뭘 하나 만들더라고. 대충 만들었어. 졸업하기 위한 그렇지. 과정입니다. 그 과목은 아예 수업을 안 하더라고. 한 학기 동안에 네가 이걸 이만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놀았어. 놀다가 이제 제출할 때가 돼서 네. 만들어서 냈어요. 안 된대. 그러니까 양이 계속 많아지면서 품이 많이 들어갔어. 네. 보통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데 논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건 논문 아니에요. 정도는 아닌데 되게 피곤했어. 네. 근데 힘들진 않아요. 샘플을 저도 받았거든. 일본 사람 샘플 받아서 되게 잘 났더라고. 제가 귀찮아서 대충 했다가 결국에는 그 비슷하게 갔어. 만약에 제 후배가 있잖아요. 네. 아마 제 샘플 볼 수도 있어. 4학년 2학기는 실습 나가랍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실습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지인 여행사를 네. 여행사에서 이런 업무를 했다. 제출하니까 오케이 해주시더라고.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학교가 그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중단됐죠? 중단은 안 됐어. 이렇게 빵 터지고 나서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네. 빨리 수습했잖아. 비대면으로 이제 다 비대면 다 바꿨어요. 돌린 거지. 네. 그때 좀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 비대면 수업하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미 멘탈도 나가 있는데 해외 와서 코로나를 맞아버리니까 한국도 못 가요. 비행기도 없어. 가게도 다 문 닫고 돈도 하나도 없어. 월세는 나가고 있고 외식도 못 해. 사람이 우울해진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하니까 뭐가 재밌겠어. 최근에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기분이 어땠습니까? 좀 후련했어. 이제 다시는 학교 안 가도 되잖아. 귀찮은 일이 하나 없어졌어. 원래는 이제 젊은 대학생들은 졸업장을 받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그렇죠. 졸업장을 들고 자기 꿈을 펼치러 나가는 거잖아.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숙제 하나 끝났다. 아 이제 좀 더 편해지게 후련했어. 그래서 지금 이러고 지금 피디님하고 지금 시간이 남으니까 졸업하시고 나서 현재는 이제 가게가 계속 안정돼 가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학교 가는 거 대신에 어떤 것들을 배울까라는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 방구석에서 오만 좋은 생각을 하면 뭐해. 그래서 실천할 때쯤 말씀드릴게요. 뭐 말로만 맨날 뭐 요리 배운다, 뭐 말로만 포르투갈 가서 살고 싶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실행을 해야 돼. 근데 뭔가를 해야 조금 덜 심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게임밖에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기만 하고 밥 먹고 똥 싸는 기계야.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뭔가 저의 발전을 위해서 뭐 하나 또 스킬 하나 또 장착하고. 또 다른 시작이 더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이제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졸업함으로써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노이 대학교든 호치민 대학교든 다낭 외국어 대학교든 졸업을 하면 일단은 자기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이거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다낭에는 비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는데 1년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가진 않고 네. 1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베트남어를 장착을 했으니까 네. 그런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어를 꼭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워서 뭐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배워서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장사를 안 했어요. 네. 공부도 못했어. 통역도 못해. 그러면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포지션이. 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했어요. 이럴 경우는 하노이든 호치민에 공장에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베트남 노동자들하고 네. 한국 사장님들 중간에 껴서 네. 한국말로 지시받고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어로 지시하고 네. 그런 거까지 하려고도 생각을 해서 배워놓은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체코 살면서 불편한 거, 네. 영어가 안 통한다. 살면서 불편한 거, 네. 베트남어를 모르겠다. 다낭 외국어 대학교를 나와서 베트남어를 장착했다 치더라도 그걸로 돈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꼭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베트남어를 좀 배워놓으면 불편한 게 조금씩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전화 와.
전화 와서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손님들 여기 베트남으로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호텔 리셉션, 택시 기사, 가이드들도 전화 많이 와요. 아, 자기 손님이 일본 사람인데 뭐 대만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일단 가이드한테 부탁하잖아요.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 와. 베트남어로 해. 그러면 베트남어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모르면은 전화를 받는 게 겁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미안합니다. 처음에 전화 오면 겁났어. 안 받았어.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베트남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다 받아. 아까도 전화 왔어. 네. 꽁아 경찰서래. 그래서 그래서 네. 와이프한테 보고 있지. 와이프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내일 만나서 해결하자. 아니 가게 왔어 아까. 아, 왔어요? 와갖고 리셉션에 네. 사장님 전화번호 네. 알려달라니까 내 전화번호 알려준 거야. 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받았지. 네. 그러니까 꽁아니래.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베트남어를 알아야 네. 받고 안 받고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